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으로 시장 안정 찾을까? 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의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라는 데서 또 의미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3조 원은 소각까지도 약속을 했죠. 네. 예, 이 자사주 매입 발표의 효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참 드라마틱하게 K증시는 왜 이렇게 드라마와 반전 드라마와 막장 드라마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와왔던 거 솔직히 언젠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끼리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그냥 확 던져버려야 되나라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한번. 예, 그런 약간 클라이맥스 비슷하게 거기서 딱 발표를 하고 변화가 들어왔다. 이거는 외국인들 뒤통수 딱 치면서 좋은 변화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금요일 날 관련된 뉴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먼저 알았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이런 패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후진 증시란 거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예, 그래도 타이밍과 관련돼서 진짜 머리 쓰고 머리 써서 여기 들어왔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들은 많죠. 또 대주주가 반대 매매 나갈 지경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지금까지 현금 흐름을 봤었을 때 솔직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장사해서 그래도 한 10년 동안 현금 흐름이 꾹 좋아졌을 줄 알았더니 지난 3, 4년 동안 실적이 조금 좀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좀 부진해서 그때 현금이 많이 감소했네요. 현금 흐름이, FCF가, 잉여현금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약간 100 몇 조 정도쯤 있는 현금 흐름 중에서 10조를 썼다. 근데 원래는 이게 성장 동력 쪽에서 썼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분위기 반전시키는 데 썼다. 그러면 뭐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역할이 시장에 미치는 한국 증시의 여파와 함께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보다 시장의 안정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변화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발 밸류업, K증시 밸류업이죠. 네, 그런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지금부터 V자 턴 쫙 하고 올라가서 8만 원자, 9만 원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요거는 또 다음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사주 매입은 수급장의 변화인데 네네. 수급장 변화 빼고 펀드멘탈의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그걸 안고 두 가지가 맞아서 그다음에 변화가 될 텐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메모리 사이클과 관련된 쪽에 한정된 모습들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모리 사이클 이제 이번이 뭐 슈퍼 사이클인 줄 알았더니 슈퍼 사이클이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 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AI 시대에 맞는 모습들이 안 나오고 거기다가 중국 쫓아오고 이런 제가 보기엔 중국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아마 앞으로 삼성전자를 디밸류에이션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쫓아오는데 그 시간에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네. 번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 2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로 돈 번 거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역할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에서 성공해서 TSMC만큼 쫓아갔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처지다 보니까 이제는 뒤에 경쟁자가 나와서 뒤를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압박을 한다. 정말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효과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혹시 갖고 계셨던 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별로 기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쇼킹한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자생력을 보여줄 만한 기술력의 선도와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쫙 끌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하시고 일단 시장은 돌릴 것 같습니다. 돌리는 가운데 일단 1차적으로 코스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 쪽에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거에 이제 반전 이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일단 2485
여기가 이제 갭과 나왔던 부분들 지난번 저점들과 같이 따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요거 안착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이 더 밀리면 안 돼요. 더 밀리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 나와도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변화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그동안에 계속 팔아왔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역할과 함께 조금 바뀌어서 이제 한국 증시 많이 빠졌네. 그래서 뭔가 좀 선수단이 들어오는지 여기까지 네. 보셔야 되는데 네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2485선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일단 지수대에서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2485포인트 선 설명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 중인데 급등은 이상하네요. 라고 또 채팅창에 네.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선에서의 가격이 적정 주가라고 보실까요? 이제 프로그램은 당연히 매도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선 나올 수 있고 거기다 변화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나고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막상 들어왔는지. 근데 그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태세 전환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정도 한 6만 1,000원대 얘가 중요한 저항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 한 번도 지금까지 여름 때부터 제대로 안착 못하고 계속 밀려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기다 가격 메리트가 다 있어요라고 이틀 전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틀 전에 불러주셨으면 제가 기술적인 반등 얘기를 했었겠죠. 네, 제가 출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반전이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해서 6만 1,000원대, 6만 원대 이상에서 어떤 또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됐다. 삼성전자 이뻐요. 이제 우리 사줄게요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 같습니다. 네. 거기 정도까지는 1차 목표치를 보시고 대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선택보다는 어떤 차선의 선택으로는 괜찮았다. 최고의 선택이 되려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 현금을 좀 써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서는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고 삼성전자 바닥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 다만 수급적인 이벤트에 불과하고요. 초격차가 사라진 삼성전자를 과연 보유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펀더멘털 변화, 특히 초격차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삼성전자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시장에 대해서 좀 싸다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챙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현 시점 아직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야 할 섹터와 챙겨야 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명쾌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챙겨야 될 섹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좀 트럼프 2.0과 같이 맞춰져서 아마 요게 트럼프 2.0은 한 1, 2년 안에 다 끝낼 생각으로 할 것 같아요. 뭐 기반을 딱 마련하게 그렇게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트럼프 2.0 예전에 트럼프와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 막상 가게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봐야 주식하는데 도움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맞춰주면서 톱니바퀴를 맞춰야지. 그렇게 아닐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내가 예단해서 내가 거기다 전략 짜게 되면 시장이 알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인선에 대해서 말 많죠. 말 많은데 그래도 밀어붙이는 모습들이라고 보게 되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가장 첫 번째는 관세죠. 관세와 관련된 쪽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재정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논란이 좀 있어요. 만약에 재정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돈 쓸 게 많아서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테슬라 머스크죠. 머스크의 국가 효율위원회가 정부 효율위원회가 얼만큼 권위 있는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상원 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원도 다 레드웨이브인데요. 그렇게 다 통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을 또 추가로 발행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재정 적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그리고 또 지금 그 통관 압박 이런 것들이나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통상 압박들이죠. 이런 것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일단 염두를 하고 거기에 좀 부담 가는 쪽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1월 달에
취임식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크다라고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낙폭 과대다라고 해서 대응하는 거는 물론 밀리다 보니까 돌아가는 건 있습니다만 그거를 중점적인 전략적으로 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나 미국의 또 특히 중국을 계속 때리긴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한국만의 경쟁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는 한국의 특산품 관련된 쪽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쪽,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쪽, 그러면 약간 서비스, 엔터 뭐 이런 쪽들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변화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sek터 쪽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은 내가 섹터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성장성은 보여주던데 그 성장이 이번에 트럼프 2.0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나올 수 있는 쪽이겠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성장의 기울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밸류를 그만큼 못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배제하는 쪽으로. 그래서 약간 섹터의 구분들이 좀 그런 관점 쪽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쪽들을 좀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아직은 완전히 좀 고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실까요? 환율 피해주도 피해야 된다고 보셨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환율이 1,400원대에서 단기 고점을 찍긴 했지만 경쟁력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만큼의 수출을 계속 확대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생각하게 되면 아닐 수도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쪽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워낙 지금 달러가 106대까지 인덱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산업 경쟁력과 함께 그래도 15대 수출 품목을 보시면 알아요. 그 중에서 한국이 경쟁력 있고 이걸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 할 수 있는 쪽들이 그렇게 그 중에 나오는 석유화학 같은 거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나와도 중국하고 또 격돌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무선통신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같이 갤럭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잘 팔릴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것들 생각해보게 되면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환율은 생각보다 약세를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라리 미국 증시 가서 미국자 가서 매매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더 될 수 있고 차라리 코인을 매매하게 되면 원화가 아니라 달러 기반으로 코인을 매매하게 되면 좀 더 좀 더 나을 수가 있고 하는 기회 요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화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단기간에는 약간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는 원화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리쇼어링 수혜는 어떤 섹터 보실까요? 리쇼어링 수혜는 그거는 좀 복잡합니다. 네. 정책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다 돼 있어요, 지금요. 이런 관점 쪽에서 어느 쪽에 발을 맞출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아마 당장은 AMPC까지 만약에 폐지를 한다. 그러면은 당장 실적은 적자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아직 흑자 기조 유지하니까 지금까지 그만큼의 밸류를 줬었는데 그렇게 되면 확 꺾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만약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또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자생적인 성장이죠. 보조금 없이. 그렇게 되면은 그들도 다 필요하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배터리는 다 LG에너지 솔루션 비롯한 국내 3사들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효율 확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거는 여전히 또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관점 쪽에서 캐즘 구간의 EMPC를 이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요인인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 단기적인 충격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기회와 위기가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좀 정리했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사는 기조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바이앤 홀드로 보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속내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다 따라가 봐야 돼요, 사실은. 그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지금 파편적으로 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섹터는 맞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시각도 이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여튼 아직은 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섹터에 속해 있는 쪽으로 2차 전지를 구분해 주셨고 리쇼어링 수혜 섹터는 따로 언급은 안 해주셨고요. 다만 트럼프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는 그런 종목으로는 엔터 등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중국 쪽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네. 한중 관계 개선 수혜주 있을까요? 수혜주는 있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국을 믿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네, 중국은 그들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거지 우리가 뭐가 이뻐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러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상황 개선됐다 그러면 바로 손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 크게 갖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만약에 중국 쪽에서도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장 지금 핵심 단어가 FTA 관련된 서비스 쪽일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거기서 우리가 솔직히 지금도 드라마는 그들이 다 어디 이상한 어느 배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저희 돈 주고 봤었다. 우리처럼 예전에 저희 한 15년 전, 20년 전에 한국과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뭐 길거리에서 테이프 긴거모 테이프 그냥 그렇게 막 들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게 만약에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런 것들이 될까요? 이것도 이제 문제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어느 정도 보상만 주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들어올 쪽들은 엔터, 영상 콘텐츠 이런 쪽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말아보시되 그 밖에 뭐 양국 간 단기적으로 교류가 늘어난다 그러면 뭐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엔터 쪽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엔터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에 영상 콘텐츠가 가장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